야권에서는 친정권 지청장이 이 해당 수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화면을 자주 볼 것 같은데요. 박범계 장관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성남 FC 사건에서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낸 내용이 언론 보도에 보면 형사 일부와 함께 경찰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재수사 필요성을 수차례나 요구했는데 4개월간이나 지청장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지청장이 청장실의 기록을 수시로 가져가서 끊임없이 뒤집을 잡고 막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있는 죄를 덮는 검찰의 모습, 이 모습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정말 무도한 검찰이 되는 겁니다. 사표를 냈다고 하는 그 차장과 또 지청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듯 합니다. 그러나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아까 무혐의가 두 번 난 것과 포함해서 보안 수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사 필요성을 수차례 보고했는데 재검토를 지시했고, 그래서 일각에서 야권에서 얘기하는 건 이게 수사 방해 아니냐, 친정권 지청장에. 물론 뭐 김호수 총장이 경위 파악하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만, 근데 박범계 장관 말 맞다나 두 번 정도 했는데도 뭐가 없는데 왜 굳이 박하영 차장검사가 수사를 하라고 하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그 견해 차이는 확실히 지청장도 있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먼저 근데 그 검찰은요. 예. 검사 통일체의 원칙 자체는 삭제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상명하복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지청장이 수사를 이게 못하게 지시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아니면 이게 검사 수사 담당 검사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저는 얼마든지 그 지청장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그 여러 패널들이 결국에 그 축구단에 후원한 게 뭐가 나쁘냐, 개인이 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지금 이게 두산건설의 재무 구조를 보세요. 두산건설이 몇 년 동안 이게 엄청난 적자를 봐서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를 계속 해줬다가 올해 그 작년에 매각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게 두산건설이 42억 기부금을 낼 형편이 됩니까? 적자하게 보는 두산건설의 재무구조 몇 년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제 시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몇 2015년부터인데요. 년 동안 계속 적자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순수하게 기부금 낸다면 그럼 이게 왜 다른 해는 안 되겠습니까? 왜 그에 인허가 해주고 특혜를 주는 그에만 그에게 42억을 냅니까? 만약에 그 인허가 특허가 없었다면 이게 42억을 두산건설이 냈을까요? 자, 이렇다면 이게 모든 자치단체가 우리 자치단체 기업 들어올 때마다 인허가 해주는 대가로 기부금을 요구한다. 이러면 이게 기업이 어떻게 영업을 하겠습니까? 저는 저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뭔가 이게 특혜나 인허가를 줄 때마다 거액을 이게 받아온 거 아닙니까? 이게 이번에 순수하게 기부금 받으니까 9억밖에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게 그 인허가와 기부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인과관계가 있으면 판례가 제3자 뇌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수사는 유무죄는 단정 못하지만 최소한 이게 수사는 해볼 사안이거든요. 근데 왜 그걸 막느냐?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추론과 이게 상당히 많이 담겨 있어서 제가 약간 반론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서 변호사님 말처럼 명약 관한 수사가 3년 3개월 끌고 무혐의 나왔다는 것도 그만큼 증거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 정권의 수사를 보면요, 몇 번 이게 무혐의됐다가 뒤집어진 것도 상당히 선례가 많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과거에 한번 경찰이 무혐의했대서 재수사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이 왜 사표를 던지고 했는지 경위를 파악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저희가 대검찰청의 입장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이게 검찰의 바로 선거 개입 아니냐, 제2의 대장동 의혹이다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재명 후보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것이 맞는 수사예요. 어떻게 몸통은 빼고 꼬리만 기소하고 꼬리만 조사받는, 이것이 과연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남 FC는 제2의 대장동이에요. 오늘 법사위 참 바빴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제2의 대장동 게이트고 특별 특검을 즉시 도입해야 할 이유가 추가됐다고 했고, 김진태 검증특위위원장은 취재라인 검사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사건 처리가 막히자 항의성 사표를 낸 것이다.
또 특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불법 프레임으로 또 가는 것 같은데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실제 성남시라든가 이런 관공서는 다 인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인허가를 해주는데 불법적인 부분이 없거나 또는 그 허가 요건을 갖췄으면 인허가를 해줘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건데 이걸 갖다가 그때 마치 후원금을 받았으니까 이건 불법이야 라고 재단한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해야 됩니다. 뭐 그냥 허가 내주고 후원금도 받지 말고 아무것도 안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성남 시민의 돈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성남 시민의 돈, 국민의힘 전신당의 어떤 성남시장이 했을 때 모라토리움 했습니다. 부채를 갚을 능력이 안 됐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고 그거 다 갚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능력 있는 시장이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왜 후원금 받았냐? 성남 시민의 돈 세금으로 하지 왜 했냐라고 한다면 누가 이제 이런 거 합니까? 그리고 삼자 뇌물죄가 이런 경우에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후원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뇌물을 받은 게 확인됐다. 그건 충분히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후원받았으니까 삼자 뇌물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최근에 여야 할 거 없이 부동산 값이 폭등하니까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층고 제한 없애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려서 국민들에게 집을 많이 돌려주겠다고 해서 대기업들에게 유치하려면 용적률 올려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 가면 용적률 올려주고 세금 환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특혜로 재단하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재단한다고 한다면 그 지자체는 대기업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점검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성남 FC가 왜 이제 특히 또 문제가 되느냐면은 그 일화 구단에서 성남 FC 구단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이재명 시장의 측근들이 많이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경기도까지 갔어요. 우리가 지난 그 여당 경선 때를 돌아보면은 경기도지사 산하기관의 어떤 그 사무처장 분이 댓글 부대 활동하는 거 하니까 논란이 됐는데 그분도 또 FC 출신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박은정 지검장과 박하영 차장검사의 그 입장이 다른데 다행이라고 할까요? 박하영 차장검사가 박은정 지청장의 어떤 지시사항, 이 사건 관련된 수사 관련 지시사항을 다 기록한 게 있다니까 언젠가 그 기록이 공개가 된다면은 실제로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성남시는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요. 알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 파문이 다시 커졌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